네, 지난 주말 있었던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아스날이 홈에서 본머스를 상대로 굉장히 극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시작하자마자 상대의 킥오프 루틴에 의해서 실점을 기록했던 아스날이고, 이후에는 코너킥 상황에서 또다시 추가 실점을 기록하면서 2대0으로 경기를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후반전 들어서 결국에는 2대2 동점 상황을 만들어냈고, 추가 시간 막판, 그러니까 추가 시간에서 결국에는 코너킥 상황에서 세컨볼로 역전골을 성공시키면서 3대2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워낙 극적인 경기였다 보니까 경기를 보는 팬들의 입장에서는 그 재미가 극에 달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저는 경기를 보는 입장에서 약간은 다른 재미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아스날이 기록했던 벤 화이트의 두 번째 골, 그러니까 아스날의 동점골이었죠. 2대2 상황을 만들어냈던 벤 화이트의 동점골이 저로서는 상당히 흥미로웠는데, 이 골이 저에게 왜 흥미로웠는지에 대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얘기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시즌 미켈 아르테타의 아스날이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해외 언론들을 비롯해서 아르테타 감독 본인 또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축구 종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다른 종목에서의 관점을 조금 계속해서 들여오고 있다. 그리고 아르테타 감독은 캐러거와의 인터뷰에서 다른 종목의 감독 코치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는 대화방이 따로 있다고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아스날이 하는 축구가 농구에서의 움직임과 굉장히 공통점이 많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날이 이번 본머스전에서 동점골을 기록했던 상황은 저로서는 사실상 거의 농구가 겹쳐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저 또한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고 축구를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저는 축구 이외에도 농구, 특히 농구라기보다는 NBA인데 NBA를 보는 것도 굉장히 즐기고 테니스를 굉장히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또한 축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농구에서의 관점이 많이 겹쳐 보이거나 혹은 농구에서 존재하는 개념들을 축구에 도입시켜서 일을 할 때도 많이 활용하기도 하는데, 이번 본머스전에서 아스날이 기록했던 벤 화이트의 동점골이 사실상 이 농구 종목에 존재하는 핵심적인 개념을 그대로 끌어다가 차용한 것과 같았습니다. 두 번째 골이 기록됐던 상황을 보게 되면 중앙의 채널에서 토마스 파티가 공을 가지고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토마스 파티는 공을 가진 선수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데, 공을 가진 선수의 기능 중 가장 핵심적인 것,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공을 가짐을 통해서 상대 수비를 자신에게 고정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상대 수비는 자신이 마킹해야 되는 대상과 그리고 공의 움직임을 동시에 시야에 놓아야 하는데, 결국에는 공을 계속해서 조금 더 포커스에 두고 쫓을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수비가 보통은 자신이 마크해야 되는 대상을 놓치는 시점이 언제냐면, 공과 자신이 마크해야 되는 대상을 동시에 시야에 둘 수 없는 때입니다. 공을 가진 선수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상대 수비가 자신이 마크해야 되는 대상을 자연스럽게 풀어줄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지금 상황에서 토마스 파티는 화면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공을 가지고 자신의 앞에 존재하는 공간으로 이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올리는 영상을 자주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이것은 공간에 대해서 행해지는 드리블이죠. 즉, 공을 가진 선수가 공을 가지고 자신의 전방에 존재하는 공간을 공격하는 행위의 드리블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드리블을 행했을 때 얻어지는 이점이 무엇이냐? 지금 바로 직후의 상황을 보게 되면은, 해당 공간으로 드리블을 했을 경우 상대 수비 코 앞까지 갔을 경우 상대 수비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공을 가진 선수에게 모두가 고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고정이 된다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은, 물리적으로는 안쪽으로 좁혀둘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축구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어느샌가 자신도 모르게 공이 있는 쪽으로 움직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마치 약간 사람의 본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의 토마스 파티는 공을 가지고 공간을 공격해서 상대 수비 진영 코앞까지 감으로써 이 본머스 수비 진영 전체를 안쪽으로 좁혀들게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적으로 이렇게 상대 수비가 움직이게 했다는 것 외에도 추가적으로 언급해볼 만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바로 상대 수비의 시야가 공에 고정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본머스 수비진을 구성하고 있는 골키퍼를 포함해서 11명의 선수 전부가 공을 가진 토마스 파티에게 고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지금 상황은 토마스 파티에서 왼쪽에 위치한 넬슨 쪽으로 공이 전개가 되는 상황인데, 안쪽으로 좁혀든 것 플러스 공을 가진 토마스 파티에게 시야가 모두 고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 순간만큼은 몸도 끌려가 있고 시선 또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토마스 파티에서 넬슨 쪽으로 공이 나갔을 때 넬슨이 공을 받는 그 순간, 그 찰나에 넬슨이 다음 플레이를 가져갈 수 있는 시간적, 공간적 여유가 생기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지금 상황을 그대로 농구에서의 상황으로 가져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농구는 일단 하프라인을 넘겼을 경우에는 상대 골대를 언제든지 공략할 수 있는 것이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페널티 박스 근처까지 왔을 경우에 축구 또한 농구가 가진 특성을 어느 정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농구에서는 보통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 토마스 파티가 한 것처럼 중앙의 공간으로 드리블을 시도해서 상대 수비를 고정시키고 그 이후에 좌우 측면으로 공을 나가게 하는 것을 보통 드라이브 앤 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
말 그대로 공을 몰고 가서 공을 바깥쪽으로 빼낸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영상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드리블을 해서 안쪽으로 들어가서 3포인트 라인 안으로 상대 수비를 모두 좁혀들게 한 이후에 이때 기본적으로 3점 슛을 던질 수 있는 슈터들이 3점 라인 바깥에 확보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안쪽으로 수비를 고정시키고 그 이후에 바깥쪽으로 패스를 전개해서 그러면서 여기서 자유롭게 3점 슛을 던져서 포인트를 기록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결국에는 이 파티가 행한 이 플레이 또한 이 드라이브 앤 킥 컨셉이 그대로 차용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파티가 안쪽으로 드리블을 하고 그 이후에 파티에서 넬슨으로 공이 향했을 때 넬슨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순간적으로 찰나에 공을 가지고 다음 플레이를 전개할 수 있는 시간적 공간적 여유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다음 플레이 즉 크로스를 실행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넬슨이 크로스를 실행하는 시점에서도 중요하게 볼만한 부분은 바로 넬슨이 공을 가졌을 때 상대 수비가 넬슨 쪽으로 모두 시야가 고정되어 있다는 부분입니다. 보통 수비를 하는 입장에서는 공이 있는 쪽 사이드를 스트롱 사이드로 표현을 하고 그리고 공이 있는 쪽 반대쪽 사이드를 윅 사이드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이 중앙에 있는 것이 아니고 경기장을 가로로 반으로 갈랐을 때 왼쪽과 오른쪽을 나눴을 때 만약 공이 왼쪽에 있다면 수비 입장에서는 그쪽이 스트롱 사이드가 되는 것이고 공을 보기 위해서 자신들이 자연스럽게 등 뒤를 내준 오른쪽 사이드의 경우에는 윅 사이드 말 그대로 등을 지고 있기 때문에 시야를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약한 쪽 측면이라는 의미에서 윅 사이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번 경기에서 아스날이 보여주었던 벤 화이트의 득점은 드라이브 앤 킥 컨셉을 통해서 중앙으로 상대를 끌어들인 이후 왼쪽 측면에 있던 넬슨에게 공이 바깥으로 전개가 되었고 그 이후에 넬슨에게 고정된 본머스 수비의 윅 사이드에 위치했던 벤 화이트에게 다시 한번 공이 전개가 됨으로써 거기서 벤 화이트가 프리 상태로 슈팅까지 가져가면서 동점골을 기록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축구를 하는 과정 혹은 축구를 보는 과정에서는 공격 방향의 전환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드라이브 앤 킥 농구에서 나오는 상황으로 보자면 한쪽으로 킥 패스가 나간 이후에 다시 한번 반대쪽으로 윅 사이드로 공이 나가서 거기서 3점 슛이 들어간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결국에는 구기 종목이라는 것 특히 그리고 구기 종목 중에서 팀 종목으로 행해지는 종목 중에 골대가 2개 있는 종목들은 굉장히 비슷한 것들을 많이 공유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단 농구뿐만이 아니더라도 수구, 아이스하키, 핸드볼, 풋살, 축구 이런 종목들은 실시간으로 경기가 계속해서 펼쳐지고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골대 2개를 가지고 상대가 자신의 골대에는 득점을 하게 하지 못하고 자신들은 상대의 골대에 득점을 하기 위해서 펼쳐지는 종목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반면에 이러한 컨셉, 전술적인 컨셉에서는 축구는 상대적으로 아직까지 정립되어 있는 개념이나 전술적 상황에 대한 용어가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반면 최근 들어서는 과르디올라나 아르테타나 이런 감독들에 의해서 타 종목에 존재하는 전술적 개념들이 많이 정립이 되어가고 있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경기에서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결국 축구가 향후 계속해서 발전할 수밖에 없는 방향은 바로 이러한 전술적인 개념에 의한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